643. 이참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B, y축과 만나는 점은 C.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고 A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답니다. 그럼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알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 봐야 되겠죠?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될 테니까. 근데 문자식이라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시킨 거 아닐까요? 4로 묶어내면 a 플러스 1. 그럼 여기 4 하나, 여기 a 플러스 1 하나.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이게 딱 맞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겁니다. x 마이너스 4. 다음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고 얘가 x축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4, 하나는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근데 a가 0과 3 사이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1은 1과 4 사이 있겠죠? 그럼 a 플러스 1과 4의 크기 비교는 4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y절편은 여기는 얘가 y절편이죠? y축과 만나는 점도 찾아야 되니까. 그럼 y축 얘가 어디서 만나냐면 이게 둘 다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난다고 칩시다. 여기 4a 플러스 4. 네, 이 세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겠죠? 3-a 곱하기 높이. 저 4 끄집어내면 4, a 플러스 1. 그러면 넓이 값이 2분의 7.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2 지워주고 이걸 분배했어야 되는군요. 4a 플러스 4. 네, 분배해보면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하면 12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8a 플러스 12 7.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5는 0. 자, 인수분해 시도해 봅시다. 2a 여기 인수분해 안 되는데 뭘 구하면 주죠?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네, 아침부터 또 머리가 안 돌아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5. 누가 답인가요? 네, 2분의 5가 답이겠네요. 644. fx는 이차함수죠.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제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를 확인하려면 x축과의 교점이니까 이게 근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써볼까요? 판별식 25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네요. 네, x축과 만나지 않는 거 맞네요. 니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fx-n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니은 y는 fx-n과 x축과의 교점을 찾으니까 y는 0과 연립해야 되겠죠? 연립했더니 fx-n은 0이 되고 이게 이쪽을 n을 넘긴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모든 자연수 이 n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셨나요? 근데 이거를 여기 다시 얘를 서로 다른 두 실근 찾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n. 근데 n이 서로 다른 수 실근 갖는지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이건 판별식을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포물선과 자연수에는 움직여 다니면서 만나는 교점이 두 개씩 발생하는지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과
y는 n이라는 x축 평행한 직선을 연립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는 뜻은 여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나온다는 뜻이죠. 어떨 때? 모든 자연수에서. 그러려면 여기는 이 포물선을 한번 그려봐야 될 텐데 이렇게 아무래도 y는 n이 이렇게 돼서 y는 n 이렇게 되면 안 만나죠. 이렇게 되면 하나씩 만나고 이렇게 되면 두 개에서 만날 텐데 이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인지를 알면 이 n이 움직이면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합시다. 얘는 2분의 5,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50 플러스 4분의 28 4분의 3 이러네요. 그러면 니은은 맞지 않을까요? 왜 맞냐면 이게 n이 자연수니까 y는 1, y는 2, y는 3, y는 4 이런 x축 평행한 직선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는데 이게 4분의 3이면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럼 y는 1은 여기 있겠죠. y는 2는 여기 있을 테고 y는 3은 여기 있을 테고 어떤 자연수든 간에 만나는 교점은 항상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게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 y는 fx-k의 그래프가 x축 두 점에서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항상 k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거는 니은과 디귿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이게 k라는 거잖아요. n이 아니고. 그럼 이게 k라는 거고 얘가 k라는 거고 이게 k라는 거고 이게 n이고 이게 n이 아니고 k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만나는 교점은 여기 만약 k가 여기 있다면 여기 지금은 차이가 있다면 이게 자연수일 때고 얘는 뭐예요? 실수일 때잖아. 근데 x축 두 점에 서로 만나게 해야 된다는 뜻은 지금처럼 y는 k라는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연수만 아닐 뿐이지 두 개에서 만나게. 그럼 만났을 때 교점 x좌표를 알파,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뒀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여기를 기준해서 보면 되겠죠. 가운데 축이 있고 이 축의 값은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2로 나누면 2분의 5라는 값이 나오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나오죠. 무슨 말일까요? K가 여기 있든 K가 여기 있든 그래서 K가 여기 있게 되면 알파 베타는 1로 올 겁니다. 알파 베타. K가 여기 있게 되면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근데 알파 베타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질 뿐이지 결과적으로 뭐에 대한 대칭이 성립하냐면 가운데 있는 이 축에 대한 좌우 대칭이 이렇게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알파 플러스 베타는 늘 5라는 값으로 일정하겠죠. 645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을 축으로 하는 이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림을 켜야 되겠네 이거는. y는 fx의 절대값, 그 다음에 y는 gx의 절대값 둘을 만족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제곱합을 계산하죠. 어쨌든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라는 얘기인데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원점 0,1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에 내가 만약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x값이 어떤 값이 주어지는 간에 항상 함수값인 y좌표는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y좌표가 양수인 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y좌표가 음수인 구간은 x에 0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나오지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플러스 1이라 실제로 이 점이 찍히는 게 아니고 이 점이 찍히겠죠. 0,1이. 그러면서 음의 방향은 모두 다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x축 위로 그대로 대칭 이동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x축으로 대칭 이동 느낌. 그럼 이 그래프도 x축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fx의 절대값이 그려질 테고 그럼 여기 이제 직선 gx는 어쨌든 얘도 이렇게 x축 위는 살아남는데
x축 밑은 이렇게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 절대값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실제로는 모든 실근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만나는 교점 x좌표를 찾아봅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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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x 좌표만 찾는 겁니다. 모든 실근을 찾는 거니까. 여기 x좌표는 a 플러스 3이고 여기 x좌표는 a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여기 있는 x좌표는 이게 원점에 여기는 y축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칭 관계가 성립하죠. 그대로 접어 올렸고 여기 있는 왼쪽 값만큼 오른쪽인데 똑같이 만나는 교점이 있었기 때문에 2부의 반대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고 얘도 이쪽 오른쪽에 있는 a 플러스 3의 반대 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자, 교점의 x좌표의 제곱의 합을 계산합니다. 각각 제곱을 시켜요. 얘 제곱하면 a 플러스 3의 제곱을 하는 것 같고 얘도 a 플러스 3이고 얘도 결론 제곱하면 a 플러스 3의 제곱이죠. 똑같은 게 두 번 더 쓰면 되죠. 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얘도 a 마이너스 4를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는데 이걸 제곱하나 이걸 제곱하나 똑같기 때문에 같은 제곱이 두 번 더 쓰면 돼서 이렇게 돼요. 그들 다 더하게 되면 그 합이 60이 되며 양변 2로 나누고 분배하게 되면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죠? 분배하면 a제곱, a제곱, 2a제곱 일단 약분시키면 여기는 30이 남아요. 여기는 6a, 여기는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a 여기 상수항 9, 여기 상수항 16 합치면 25 넘어오면 마이너스 5 인수분해 2a, a 여기 인수분해 안 되는데 네,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는 거네요. 근데 인수분해 할 필요 없겠네요. 근거와 계수관계 모든 실수 a의 곱,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a의 곱을 계산하시오. a분의 c,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두 2차 함수 fx, gx와 1차 함수 hx에 대해서 fx와 hx가 접하는 x좌표를 알파, 그 다음에 gx랑 hx가 접하는 x좌표를 베타, 그리고 y는 fx의 최고차항 계수 1, gx는 4, 4가 좀 더 날씬하다는 뜻인 것 같고 두 양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대 베타가 1대2 그러면 베타는 알파의 2배. 그냥 약간 그 느낌만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y는 hx인데 여기 포물선 두 개가 있는데 그 포물선 두 개가 하나는 조금 이렇게 널찍하게 하나는 이렇게 날씬하게 이게 두 점에서 이렇게 각각의 포물선이 y는 hx랑 접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f고 얘가 g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고 베타는 2알파랑 같은 값을 갖는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느낌을 살려본다면 그럼 여기는 이 알파라는 거는 f와 h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죠. 이거 2차랑 1차를 연립하면 2차 방식이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라는 뜻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fx랑 hx를 연립했을 때 만나는 이걸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알파라는 중근이 나오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얘는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를 넘기게 되면 fx-hx를 0 만드는 이 방정식은 x-알파의 제곱은 0이라는 꼴로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알파, 0이라는 중근이 발생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번에는 동일한 개념으로 fx랑 gx랑 hx를 그래 두 개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이 하나이므로 둘을 연립하게 되면 gx-hx는 0을 만족하는 이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4고 베타라는 값을 중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베타의 제곱은 0인데 베타는 뭐랑 같다고요? 2알파랑 같다고. 그럼 이걸 2알파로 바꿉시다. 2알파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한 게 가나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정리한 거고
요 밑에 이제 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y는 fx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점 x를 t라고 한다. 말이 길어지니까 좀 헷갈리지만 어찌되었든 y는 fx랑 y는 gx의 교점 x좌표를 찾겠다는 뜻이니까 연립하라는 뜻이겠죠. 그럼 둘을 연립하면 fx는 gx의 교점 x좌표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t라는 값이 존재한다. 그럼 알파와 2알파 사이에 t라는 값이 존재한다. 뭐 이런 느낌일 테고, 그럼 이걸 넘기게 되면 fx-gx는 0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얘는 제곱의 격차가 1이고 얘는 제곱의 격차가 4니까 2차가 안 지워지는 2차 방정식에 근 두 개 중에 하나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껴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식을 만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식을 만들려면 이거를 빼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빼야 이제 요 식이 나오죠. fx 마이너스 gx 하고 이 hx는 지워질 테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는데 이거 그냥 빼지 말고 합차로 계산해 볼게요. 요거 4를 2로 바꾸고 2의 제곱으로 바꾸고 요렇게 가로쳐서 요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죠.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는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 성립하기 때문에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알파랑 여기 있는 2x 마이너스 4알파를 한 번은 더해주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4알파 곱하기 얘랑 한 번은 빼주는 거죠. x 마이너스 알파 빼기 2x 플러스 4알파. 네, 얘를 0 만드는 근이 여기 사이에 존재하도록. 정리해볼까요? 3x 마이너스 5알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알파.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 걔는 3분의 5알파. 얘가 0이 되는 x값 3알파. 근데 지금 아까 말한 t값이 알파와 2알파 사이에 껴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알파와 2알파 사이에 껴있는 거는 얘겠네요. x가 3분의 5알파. 그러니까 이게 t값이라는 얘기죠. 두 개의 x값 중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끼어있는 값. 그 마지막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a분의 t. a. 예전에도 이거 얘기했다. 이거 오타였다고 그랬었죠. 이거. 안 고쳐놨네? 네. a일 리 없잖아요? a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문제? 알파겠죠. 네. 알파분의 t. 알파분의 t. 3분의 5알파. 알파 약분하면 3분의 5가 정답이네요. 자, 모든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 두 점에서 만나고 직선 y는 2분의 1x와 1사분면에 접하며 y는 fx의 그래프는 다시 4분의 1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fx가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래프죠. 만나는 교점이 1과 4잖아요. 그럼 fx가 a 가로 x-1, x-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걔랑 y는 2x랑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연립해야 되겠죠. y는 2분의 1x 연립. 그럼 분배 보면 ax 제곱 그다음에 넘어오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를 뺄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1x 5a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4a 이렇게 될 겁니다. 연립해보면 교점이 확연하기 때문에 이제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판별식 25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a가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16a 제곱 위로 올리면 9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분의 1 0이 되겠죠.
지금 뭐 하냐면 이 A 값을 찾기 위함이잖아요. 36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은 0. 18A, 2A 여기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A 값은 2개. 2분의 1 또는 18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 아까처럼 합차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제곱했었죠? 제곱만의 4의 뭐 이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분배하셔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5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6a 제곱을 마이너스 4a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합차로 인수분해도 아마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과 18분의 1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포물선이 이 a 값이 이게 플러스지 않을까? 여기 부호 잘못 계산했죠? 여기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네, 여기가 플러스죠? 넘어오면서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도 잘못됐네? 뭐 이렇게 잘못된 데가 많아. 네, 플러스. 이게 둘 다 플러스네요.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8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석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y는 2분의 1x라는 이 직선과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얘랑 접해야 돼요. 그리고 어딜 통과하도록? 1과 4라는 점을 통과하면서 여기 1, 여기 4. 이 두 점을 통과하면서 y는 4분의 1과 접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몇 개 있다는 얘기죠?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는 아무래도 이 크기가 보니까 얘가 절대값이 크고 얘가 절대값이 작죠. 그럼 하나는 날씬하고 하나는 좀 펑퍼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는 날씬하고 하나는 좀 더 얘네 둘을 지나면서 펑퍼짐해야 되니까 그림이 어렵겠네요. 아이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고 얘가 A 값이 마이너스 1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하란색일 때 약간 이게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y는 4분의 1과 다시 얘를 연립해가지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때랑 a가 마이너스 18분의 1을 여기다 이제 식에다 집어넣어서 얘랑 y는 4분의 1x를 다시 연립해서 뭐 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판별식 0보다 큰 걸 찾아내야 돼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할 것 같죠. 그래서 조금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일 때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무래도 y는 4분의 1x라는 이 그래프, y는 2분의 1보다 약간 기울기 낮은 얘랑 두 점에서 만나겠지. 어쨌든 지금 둘 중에 하나만 답일 거 아니야, 답이. 둘 다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얘랑 이렇게 위로 볼록한 게 좀 좁으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것 같은데 너무 펑퍼짐하게 되면 이게 밑으로 높이가 쭉 내려오면서 얘랑 안 만날 것 같죠. 그치? 두 점에서 안 만날 것 같잖아. 그래서 직관적으로 아 얘가 답이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 풀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집어넣어서 판별식까지 쓰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약간 직관력은 여러분이 있지 않나 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제 남은 건 이제 이거예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얘랑 y는 4분의 1 x 얘를 이제 연립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다 두고 이렇게 연립하시는 거죠. 그러면 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근 얘랑 얘가 만나는 근 양변에 마이너스 r을 곱하면
여기는 네, 마이너스를 곱하면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고 넘어오면 플러스 x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을 구하는 거죠. 교점의 x 합의 합인데 결론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라 2차항과 1차항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x제곱 여기 뭐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x에 2 곱하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x에 1 더하면 마이너스 9x 뭐 뒤에 상수는 플러스 8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근데 이걸 만족한 x값 두 개 중에 하나가 알파고 나머지 하나가 베타라는 거죠. 교점의 x좌표. 근데 지금은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근과 계수관계 2분의 9가 정답입니다. 648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7m 높이가 4분의 49인 조형물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고 저 위에 등에서 라이트에서 이렇게 불을 비췄더니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고 그때 이 그림자 끝점까지 A라는 이 등 밑에 있는 점에서 그림자 끝점까지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흐름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여기 있는 포물선과 여기 있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럼 둘을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개념을 성립해서 이 직선식을 구한 다음에 이 직선식의 x절편을 구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y축, 얘를 x축으로 두면 여기 있는 점은 원점이 되고 여기 있는 점은 7,0이 되겠죠. 그럼 0,0과 7,0을 통과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함수를 fx로 둔다면 저 함수는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는데 그 제곱의 개수까지는 모르겠으니까 a하고 x란 인수를 가지고 x-7의 인수를 가져야 0,0과 7,0을 통과하겠네요. 근데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이게 포물선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고 지금 만나는 교점은 여기쯤에 있는 겁니다. 꼭지점에서 만나면 x축 평행해야 되겠죠. 꼭지점에 접하려면 x축 평행해야 되잖아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교점은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 괜찮나요? 근데 이 꼭지점의 좌표를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꼭점 좌표는 2분의 7, 49죠. 높이가 4분의 49. 네, 2분의 7, 4분의 49. 이걸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4분의 49는 2분의 7, a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7.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a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럼 이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라는 함수입니다. 자, 남은 건 얘랑 이 함수, 이 직선.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만 모르지. 기울기를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할게요. y절편은 알고 있지 않나요? 16이 y절편 값이네요. 플러스 16. 둘을 연립해서 넘겨요. 그럼 x제곱 플러스 m-7x 플러스 16은 0. 연립한 이유는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판별식 0이 되도록 m제곱 마이너스 14m 플러스 4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64.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5인가요? 인수분해 해보면 m의 값은 15가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근데 이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n 값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이므로 이 점C의 좌표 어디 있어요? 16,0에 있겠죠. y가 0일 때 x값. 그럼 얘를 원점으로 봤으니까 a에서 c까지 거리는 16? 16이 정답이다. 다음. 포물선 위에 두 점 A, B, 그 다음에 C라는 잘 모르는 점이에요.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점일 뿐이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 a분의 b, 여기 x좌표분의 y좌표, 이걸 계산하라는 뜻인데,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여기 있는 이 두 점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그 밑변 길이는 그냥 딱 정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려면 점 C의 위치가 어딨냐 따라서 점 C가 이 포물선 위를 움직인다고 그랬지 꼭 여기라는 점은 아니에요. 그럼 만약 C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C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C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아무래도 C가 AB에서 많이 멀면 멀수록 이 선분 AB에서 많이 C가 멀어져 있으면 높이값이 최대가 될 테니까. 그러다 보니 AB를 지나는 이 직선이 있죠. 이 직선을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하다 보면, 평행이동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의 위치 있죠. 여기. 이 만나는 교점에다가 점 C를 두게 되면 이때 넓이 값이 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높이가 최대일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접할 때 가장 멀어진다. 그럼 접할 때니까 일단 이 포물선식이죠. 그럼 이 직선을 연립하려면 이 직선식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울기는 선분 AB의 기울기와 같겠죠? 자, AB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빼기 Y의 증가량. 네, 1이네요. 그럼 저 직선의 이름을 Y는 X 플러스 Y좌표 모르니까 그냥 K라고 합시다. 얘네들 이제 연립해야죠. 포물선과 직선을 연립한다. 그럼 이렇게 이항을 한다 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5X. 여기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넘어온 거니까 플러스 K 플러스 5. 그렇죠? 자, 여기서 근데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 아마 선생님이 이거 내가 이 문제 풀이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했었냐면 판별식을 통해서 K 값을 구하고 K 값 집어넣어서 이 교점의 좌표를 저 교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걸 다시 인수분해하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선생님이 한번 풀어놓고 나서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는 K값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K값은 여기 있는 A, B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지 굳이 K값을 여기 구할 필요 없어요. 뭐만 알면 되냐면 이 교점의 X좌표를 알면 되죠. 근데 이건 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식이 뭐가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때 X값은 뭐 이게 뭘로 완전 제곱되냐면 느낌상 X-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돼야 이게 나오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5가? 그렇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4X 이게 뭘로 완전 제곱됩니까? 그러면 X-2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게 뒤에 4가 붙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거 반의 위에 전체 제곱으로 이거 반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교점의 중근이었던 교점의 X좌표는 2분의 5고 이게 A 값이에요. 문제에서 말했던 A 값.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5, 이제 B만 구하면 되죠? 2분의 1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4분의 60) 마이너스 4분의 20 4분의 15 이게 B값이죠. A분의 B값을 원하기 때문에 A분의 B B 나누기 A 그럼 B 4분의 15
곱하기 A의 역수 5분의 2. 3 남고 2 남고 2분의 3.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가 의미하는 바는 1을 기준으로 x만큼 뺐을 때 똑같은 x만큼 더했을 때 함수 값이 같은데 이거 2차 함수잖아요. 어디를 블록하든 포물선이 있는데 가운데 만약 축이 1이 있다면 1에서 x만큼 더해요. 여기 1 플러스 x가 있고 1에서 x만큼 빼요. 여기 1 마이너스 x가 있어요. 그럼 1을 기준으로 포물선이 좌우 대칭이라면 1에서 x를 더하나 x를 빼나 그 함수 값은 서로 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이 포물선은 x값 1이 대칭 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값이 4이고 최소값이 0이랍니다. 이 범위 안에서. 그리고 fx는 1,-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다. 자, 이걸 포물선을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거든요. 축이 이렇게 x는 1에 있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어요. 축이 1에 있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어요. 근데 0에서부터 3까지면 0이면 여기, 3이면 오른쪽 두 칸 옆이니까 좀 더 위쪽으로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최대값이 4다라는 뜻은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이게 3,4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0이다. 여기가 최소값이죠. 1,0. 근데 달을 보면 만약 이렇게 그려졌다면 달을 봤을 때 1,-1은 똑같은 x좌표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밑으로 한 칸 내려있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여기서도 점 1,-1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과 fx는 항상 만나야 돼요. 근데 이건 이렇게 되면 항상 만나요? 이렇게 되면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 조건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인가? 라고 봐야 되겠죠? 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3까지 이렇게 와요. 최대값은 4이다. 이게 최대값이네요. 1,4가 최대값. 최소값은 0이다. 얘가 3,0. 포물선은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1,-1이면 여기 3,0이니까 3,0에서 밑으로 한 칸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도록 하면 되겠죠. 이게 1,-1인데 이렇게 되면 1,-1을 지나는 직선을 어떤 식으로 긋는다 하더라도 항상 이게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어떤 식이든 간에 1,-1을 지나는 직선과 이렇게 그리다 보면 늘 어떤 식으로든 이 포물선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모양은 이런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밝혀내시면 되겠죠. 이 함수 fx는 얘가 꼭지점이에요. a 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4. 꼭점 알면 표준형. 그리고 a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겠죠. y는 0, x에 3, 4a 플러스 4.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4. 됐나요? 남은 건 F4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다 4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겠죠. 4 집어넣으면 3, 3의 제곱 9, 마이너스 9 플러스 4, 마이너스 5. 자, 이런 유형이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유형인데 이런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학교 시험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꽤 높은 문제입니다. C 중에도 함수 fx가 가 f-4는 0을 만족하고 나가 말하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은 이것도 x는 마이너스 2가 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이 함수 값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나머지 2차 함수의 모든 함수 값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이게 위로 블록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축이 어디냐면 x는 마이너스 2. 근데 이게 보면 마이너스 4,0이란 뜻은 마이너스 4,0이란 점을 f-4가 0이란 뜻은 얘가 마이너스 4,0이라는 점을 이 포물선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x축 위에 마이너스 4라는 위치를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고 그럼 이만큼 간격과 이만큼 간격은 서로 똑같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는 점이 원점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이에요. 기억 F0은 0이냐? 그러네요. 네, F0은 0이라는 뜻은 원점을 지나가냐? 원점을 지나가네요.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에 있겠죠. 1이면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뭐 하는 중이죠? 감소하는 중이죠. 최소값은 F-1이다. 맞네요. 이게 가장 작잖아요. 네. 기억과 니은이 모두 맞네요. 사실은 디귿이 어려운 보기인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x가 p보다 커놨고 p 플러스 2보다 작거 나왔대요. 근데 이게 명확한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결론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구간이 움직인다. 몇 칸을 기준으로 움직이냐면 2칸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여기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까지가 2칸이고 마이너스에서 0까지가 2칸이죠. 그럼 이 정도 간격으로 보시면 돼요. 대략 찍을게요. 그냥 대략 이 정도 간격을 얘가 이게 움직여 다녀요. 이런 식으로 x의 범위가 2칸 간격으로 이렇게 p가 점점점 크면 클수록 이 간격이 오른쪽 이렇게 넘어오게 이 구간이 오른쪽으로 넘어오겠죠. 넘어오는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p가 기준이에요. 밑에 보면 gp라고 돼 있잖아요. p가 기준인데 이 구간 안에서 2칸을 만족하는 이 영역 안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해요. 봐봐. 구간이 많아.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최소값 어디 있죠, 지금? 왼쪽 끝값에 있죠. 네. 이 구간 안에서 그려지는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은 왼쪽 끝값에 있어요. 점점점 이게 동영상스럽게 생각해보세요. 점점점점점 p가 커지면서 오른쪽으로 영역이 움직이면 최소값은 왼쪽 끝값이 계속 이 포물선을 따라 위로 올라오고 있죠. 선생님 왼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최소값 있다가 점점점 오른쪽 가면 갈수록 최소값을 왼쪽 끝값, 왼쪽 끝값, 왼쪽 끝값 계속 이 포물선을 따라 움직여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옆에다 그릴게요. 옆에다가 최소값을 포물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언제까지 쭉 계속 이런 식으로 포물선의 여기 왼쪽 모양이 있죠. 여기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돼. 이걸 지워야 되는구나. 네, 죄송해요.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 설명해놓고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왼쪽 끝값, 왼쪽 끝값, 왼쪽 끝값이에요. 그다음 언제 드디어 멈추게 되냐면 여기 있을 때. 여기 어디예요? 네, 마이너스 2의 정가운데 구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p 값은 여기가 2칸이잖아요. 그럼 p의 위치, 왼쪽이 p고 오른쪽이 구간의 오른쪽이 p 플러스 2니까 왼쪽 p의 위치가 마이너스 3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는 여기가 최소값인 동시에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이 말 이해되겠나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x가 마이너스 3이 왼쪽 끝값, x가 마이너스 3이 p가 마이너스 3이 됐을 때까지는 최소값이 이렇게 따라 움직여서 올라오고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저 fx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중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 구간이 또 헷갈리니까 살짝 지워놓을게요.
요 구간 약간 마이너스 3, P, 왼쪽 끝값이 P가 마이너스 3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3이나 혹은 오른쪽 끝값에 있는 플러스 1, 마이너스 3보다 두 칸 큰 플러스 1이 최소값을 갖는데 다시 이제 마이너스 3보다 P값이 오른쪽 좀 더 이동하다 보면 이때는 어디가 최소값이죠? 오른쪽 끝값이 최소값이에요. 오른쪽 끝값, 오른쪽 끝값, 오른쪽 끝값, 오른쪽 끝값, 오른쪽 끝값 하면 이 포물선의 오른쪽 fx에 이 위로 올라간 포물선의 오른쪽 모양을 따라서 최소값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됐나요? 그럼 여기다 그릴 때는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는 또 어디에 그려야 되냐면 오른쪽 끝값의 그래프, 이 모양을 따라 그려야 되죠. 아까 여기서 최소값이었다가 좀 더 오른쪽 움직이면 이제 이렇게 최소값이 오른쪽 끝값을 따라 포물선 따라 움직여 내려오니까. 근데 얘를 어디다 그리냐고 문제지. 어디다 그려야 되냐면 이쪽은 P가 아닌 P 플러스 2였죠. P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P는. 그치? 그럼 P가 여기 마이너스 3 했을 때는 얘가 최소값이에요. 근데 P가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봐. P가 여기 있어. 그럼 그때 최소값은 이거지.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을 때는 실제로 여기 찍히는 게 아니고 여기 찍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이 이해돼요? 확실히? 그럼 이 점에서 여기서 최소값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모양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될까요? 이게 약간 동영상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동영상스럽게. 약간 여기 P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딱 여기죠. 근데 P가 오른쪽으로 살짝만 옆으로 갔다 쳐봐. 색깔이 똑같으니까. P가 오른쪽으로 살짝만 옆으로 갔어요. 이게 P야. 그럼 P 플러스 2도 아까 여기가 P 플러스 2였는데 오른쪽 살짝 가면 여기가 P 플러스 2지. 근데 그때 만들어지는 구간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면서 얘가 최소값인 걸 알겠죠? 그럼 결론은 P일 때 최소값은 이 점이에요. 이 높이. 그럼 P일 때 P가 X부 마이너스 3보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하면 최소값은 이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 그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P가 마이너스 3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P가 마이너스 3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 모양을 여기다 붙여 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해되실까요? 네. 자,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 이게 GP예요. Y는 GP라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Y는 GP를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면서 이렇게. 이 모양은 여기서 따온 거고 이 모양은 여기서 따오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점의 위치가 어디죠? 마이너스 3, 누구예요? 1. 1은 어디서 온 거죠? 마이너스 3인 건 알겠는데 1은 어디서 온 거예요? GP의 최대값이 1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GP인데 GP의 최대값이 1이므로 이 맨 위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3, 1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고요. 자, 남은 건 뭐 찾는 문제죠? 아, 이거. F-가 3분의 4입니까를 물어보는데 fx는 좀 식이 좀 복잡하게, 그림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포물선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0. 그럼 fx는 a, x,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함수가 뭘 지나가냐면 이 점을 지나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해요. 물론 이게 GP이긴 한데 이거 GP예요. GP의 그림을 그렸지만 마이너스 3,1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점이에요. 여기 있는 점. 이 점이 여기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 포물선의 일부분에 마이너스 3,1이라는 점을 지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입을 한 겁니다. 1,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f-2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 그래서 얼마가 나오나요? 3분의 4.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된 것 같고 이거 아마 예전에 설명할 때도 이게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서 또 다시 한번 했었는데 이게 동영상스럽게 보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내가 움직일 때마다 왼쪽 끝값이 이렇게 점이 찍혀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 그 오른쪽 끝값이 다시 따라서 움직이는 모양, 같이 그려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프로그램 특징상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개를 동시에 못 하다 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는 포물선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얘가 0이고 가운데 축에 마이너스 2가 있고. 근데 구간을 얼마로 잡아야 되냐면 두 칸짜리 구간을 대신 위치가 고정되지 않은 이렇게 두 칸짜리 구간을 이렇게 움직여 다니다 보니까 움직여 다니면서 요 하늘색 요 간격 있죠. 요 간격에서 그려진 fx를 본다면 지금은 이 포물선의 왼쪽 모양이죠. 근데 이 그려진 그래프 중에서 가장 낮은 최소값을 찾아서 걔를 GP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GP가 이 P값 따라서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P라는 점이 존재하겠죠. 그럼 지금은 GP가 언제냐면 여기 포물선의 왼쪽 끝값이 여기 위치할 겁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좀 더 위로 올라오죠. 옆으로 조금씩 가다 보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 뭐를 따라서? fx의 왼쪽을 따라서 올라오다 보니까 GP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GP의 모양이 이렇게 요 포물선이죠. 요거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GP가. 근데 언제까지 그러냐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의 정중앙에 있는 여기를 지나갈 때 P가 마이너스 3을 지날 때까지는 이것 따라서 이렇게 최소값이 여기 원래 최소값 따라 올라오다가 여기까지 찍혀있는 모양이 될 건 아니겠죠. 근데 이 구간이 다시 오른쪽으로 여기 마이너스 3에 딱 도달했을 때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3에 딱 도달했을 때는 왼쪽 끝값이 최소값이죠. 그러다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만 P 왼쪽에 있는 P의 구간 마이너스 3이 P가 마이너스 3보다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그램이 어떻게 여기 약간 집었다 할게요. 동시에 다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일 때죠. 이 구간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될 때는 포물선이 이런 형태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 중에 최소값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끝값을 따라서 최소값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이렇게 그렇죠? 왼쪽 끝값인 P가 마이너스 3이 있을 때 근데 마이너스 3보다 P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P를 결국은 GP의 GP 값을 구하는 거니까 P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GP라고 정의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P를 마이너스보다 살짝 큰 값이라고 칩시다. P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살짝 큰 거니까 마이너스 2.9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9였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2.9의 최소값은 여기 있는 함수값이겠죠. 아까 오른쪽 끝값. 그럼 이 P, GP를 그릴 때 P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1이라는 점을 찍지. 여기 최대값이 1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부터 내려갈 거니까 내려가는데 P값이 마이너스 3일 마이너스 2.9일 때는 1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1보다 살짝 작은 0. 어쩌고저쩌고라는 값을 가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2.9, 0.5만 찍어보면 여기쯤에 찍힐 거란 얘기지. 네. 마이너스 2.9면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이 살짝 오른쪽이잖아. 여기쯤. 그럼 마이너스 2.8 찍으면 아까 얘보다 좀 더 작은 값이 찍히겠죠. 여기쯤. 마이너스 2.7 찍으면
한 여기쯤에 x좌표가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아래 여기 찍힐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점들을 이어보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 요렇게라는 거는 이쪽 그림 따라 그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림을 따라 그려보니 요런 모양이 GP인 건 맞아. GP. 근데 우리는 GP를 구하는 게 아니고 F-가 3분의 4임을 알아내야 되다 보니까 이 점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 점이. 이 점의 위치, GP라는 그래프에서 이 점의 위치가 P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 1을 가져야 되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3,1인데 알고 보니 이 점이 여기 오른쪽 끝점이잖아. 이 그래프에. 근데 이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이 모양을 따다가 여기다 그려놓은 거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3,1이 여기 있다는 뜻은 이 점이 마이너스 3,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포물선이 마이너스 3,1을 지나간다는 뜻이지. 이 포물선, y는 fx라는 이 포물선 위에 이 점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1이면 여기는 1,1일 거잖아요. 1,1? 아, 오른쪽 끝. 아, 네. 그쵸, 오른쪽 끝. 그쵸. 여기는 1,1이겠죠. 그러면은 1,1을 대입해도 돼요. 답이 똑같이 나와요.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3,1이고 아까 이게 두 칸 간격에 이렇게 두 칸 간격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짐에 따라 얘가 최소값인 동시에 얘도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는 마이너스 3,1도 있지만 1,1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1 이번에 1,1로 해볼까요? fx가 a, x 플러스 4인 건 맞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인 거니까. 근데 얘가 1,1을 지나니까 1, a. 잠깐만요. 1컴마가 아니고 마이너스 1컴마죠. 이게 두 칸 간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컴마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되죠. 얘 마이너스 1, 얘 3이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와요. 아까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도 되고 이걸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fx는 x-a의 제곱. 이것도 어려운데? 아, 오늘 수업 다 못 끝내겠다. 얘가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네. y는 fx, 이게 식을 보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a, 0에서 만나고 있죠.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여기 있는 점이 a, 0. 이렇게 되는 포물선인데 그림을 다 그리는 건 아니고 2에서부터 10까지 함수 fx의 최소값이 0이다라는 뜻은 이 최소값은 이 포물선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고 x축과 접하는데 이 최소값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10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가 말하는 거고. 근데 나는 이제부터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나는 2와 6 여기 2가 있고 여기 6이 있고 여기 10이 있을 거예요. 딱 절반이네요. 4칸 4칸씩. 근데 여기 있는 포물선을 이제 그려볼 건데 이렇게 되는 포물선을 그려놓고 움직여 봅시다. 이게 움직여요, 얘를. 분명히 꼭지점의 x좌표가 2와 2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쭉 움직이면서 10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그래프의 위치를 그려낼 수 있겠죠? 근데 이 무수히 많은 그래프 중에서 2와 6 사이에 함수 fx의 최대값과 6과 10 사이의 함수 fx의 최소값은 같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이렇게 뒀다 줍시다. 이렇게. 포물선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럼 2와 6 사이면 2와 6만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죠. 이 함수의 최대값이 어디 있나요? 이게 최대값이죠. 그 다음은 6과 10 사이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 빨간색 그래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은 여기 있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습니까? 안 같네요. 느낌상 보면 이게 포물선이 너무 6보다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최대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위로 올라가고 최소값이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래프를 좀 왼쪽에다 넣어봅시다. 얘를 이렇게 왼쪽 움직여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까 6보다 좀 오른쪽에 꼭점이 놓이지 않고 이제 6보다 왼쪽에 놓이도록. 근데 2와 6 사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최대값이 어디냐면 여기 최대값이죠. 그 다음 6과 10 사이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때 최소값은 이 녹색 그래프의 최소값은 여기 있잖아요. m과 n이 최소가 라지 m과 스몰 m이 똑같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위치를 잘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좀 더, 이번에는 좀 더 왼쪽으로 봅시다. 2에 좀 많이 치우치도록, 이렇게. 2에 좀 더 가깝도록. 이렇게 그리면 2와 6, 여기가 2고, 6 될 때까지 함수 그래프는 여기. 이때 최대값은 여기. 다음 6에서부터 10까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뒤에 그려지겠죠? 뒷부분으로 너무 위로 솟구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최소값 어디 있죠? 여기. 같네? 녹색 그래프, 2와 6 사이의 녹색 그래프의 최대값이나 6과 10 사이의 함수 fx의 최소값, 스몰 n 값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어요? 네. 아,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구나. 라는 거죠. 아, 이 모양이었구나. 그리고 남은 건 f-1. f-1이면 저기다가 -1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1, -a의 제곱은 그냥 a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죠. 문제가 원하는 바는 f-1,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좀 문제가 이상한 게 이게 x가 아닐 뿐이지 a에 대한 2차 함수죠. 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포물선이죠. 여기는 점이 -1, 0인 포물선이잖아요. 근데 이 포물선의 최소는 구할 수 있지만 최대는 못 구하는 거 아닌가요? 위로 솟구치니까. 이해 안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구하시는 거는 f-1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고민할 게 없는 게 여기다 -1을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하고 나면 여기 -1을 대입한 식이 a 플러스의 제곱이죠. 그럼 f-1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a에 대한 2차식인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뜻이고 여기는 a를 x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1, 0을 꼭지점으로 갖는 포물선이에요. 근데 이 포물선의 최소값을 구할 수는 있지만 최대값은 못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빠뜨린 게 뭐라는 얘기예요? 구간을 빠뜨렸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포물선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구간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구간을 정할 때 이제 이게 필요했던 거지. 좀 전에 이 그림이. 구간을 정할 때,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점이 뭐라는 얘기예요? A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A에서 요 간격이 얼마냐면 A-2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 요만큼이 A-1이라면 A에서 요만큼 간격도 A-2죠. 그럼 이쪽에 A-면 이쪽도 A-일 텐데 그럼 여기는 위치는 얼마예요? A에서 A-를 더했으니까 2A-2죠. 그럼 이 2A-2가 6보다는 작거나 같은 6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포물선이 이쪽이 좀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아까 좀 이쪽이 좀 더 가까워졌어야 이 모양이 성립했었던 거니까.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게 왜 등호가 붙죠? 왜 등호 붙냐면, 여기는 2A-2가 여기 있죠? 요 위치가 1이 가도 돼요. 1이 가게 되면,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A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2A-2 이렇게 그려진 거라. 근데 2A-C가 만약 요 위치죠. 요 위치가 6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쪽의 최대값과 이쪽의 최소값은 여기서 만나게 돼 있을 테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2A-C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넘기면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계속 작아? 계속 작을까?
이 a는 뭐보다는 커야 돼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아니면 2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요 a에 요 꼭지점 x좌표가 요 구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다 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구간만 그려라. 2에서 4까지니까 2에서 4까지. 최대값은 여기 4 집어넣었을 때, 이 식에 4 집어넣었을 때 25. 최소값은 여기다 2 집어넣었을 때 9.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더하시오. 그러면 34. 다시. 아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니까 이 포물선을 이렇게 움직여 다니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 꼭지점의 좌표 X축에 접하고 있고 이 꼭지점 X좌표는 가장 왼쪽에 있을 때가 2고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10이에요. 이 2와 10 사이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포물선이에요. 근데 포물선인데 아까 처음에 그려드린 것처럼 너무 이 꼭지점의 X좌표가 6을 넘어가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아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6보다 좀 왼쪽에 더 봤는데 만약 이 꼭지점이 6에 좀 가까우면 이때도 최대값보다 최소값이 최대값은 여기 2에서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값의 최소값은 여기 6에서 나오잖아. 그럼 6과 2가 서로 이 위치에서 높이가 서로 같지 않죠. 좀 더 움직여. 좀 더 움직이다가 요 가운데 4가 있다고 치자. 4. 2와 6 사이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잘 봐. 이 가운데 여기 4에 꼭점의 X좌표에 놓였다면 2부터 6까지 2부터 6까지면 여기 지금 여기다 덧칠을 못해서 2부터 6까지면 2부터 6까지 아이고 뭐지? 여기 꼭점 X좌표가 4에 멈췄다고 치자. 그럼 2부터 6까지면 F2의 값이나 F6의 값이 서로 같아지죠. 4에 대해서 대칭 관계니까 이렇게. 그럼 2에서 6까지의 최대값은 F2인 동시에 F6이죠. 그렇죠? 그리고 6에서부터 10까지면 6이 최소값이지.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 꼭점 X좌표 A가 4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아까 그 말, 그 간격 조절이 너무 힘들면 이걸로 기억하세요. A 값이 꼭지점 X좌표 거점 A잖아요. A가 6에 가까우면 안 돼. 그러다가 딱 4가 되는 순간부터는 4를 기준으로 꼭점 X좌표 A가 4가 되는 순간 2와 6이 대칭 관계가 되죠. 그럼 왼쪽 2에서 집어넣은 함수값이나 오른쪽 6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같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상태에서 2에서 6까지의 최대값은 F2인 동시에 F6이에요. 그럼 F6의 최대값을 보고 6에서부터 10까지 최소값은 다시 F6이죠. 그럼 나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왼쪽으로 그러니까 A가 4인 순간부터지. A가 가장 클 때는 4여야 된다는 얘기야. 4보다 더 커지면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 4보다 작아지면 괜찮아. 4보다 작아져도 여전히 최대값은 F6. 오른쪽에서 최소값은 여전히 F6. 최대 최소 같으니까. 근데 A가 움직일 때는 가장 왼쪽 끝값, 가장 작은 값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2. 이해돼요? 네. 그래서 A 값이 4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성립하거나 아까 간격 잡았는데 간격 헷갈리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 어쨌든 식은 쉬워요. F-1이니까 X 플러스 1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포물선이고 꼭점이 마이너스 1, 0에 있는 포물선인데 구간은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림상 여기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구해진 겁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hx는 fx의 제곱 마이너스 누가 봐도 치환이죠. fx를 치환하려면 저 fx의 그래프, 이거 왜 치환을 하다 보면 뭐가 발생하냐면 구간이 정의되고 그러다 보면 영역이 발생하죠. 없던 영역이랑 있던 영역이 바뀌어요. 그럼 fx를 치환했으니까 식은 이렇게 당연히 써질 겁니다.
저식은 하고 써지는 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죠. 근데 구간이 x의 범위잖아. 근데 우리는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치환을 해놨으니까. 그럼 t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fx의 범위를 찾겠다는 얘기죠. fx가 이거예요. x값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직선이에요.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 0,4를 지나며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 근데 0보다 오른쪽을 그릴 때는 포물선이죠. 얘 축 어디 있냐면 3에 있죠. 그럼 3이 여기 축인데 어차피 3까지 그릴 게 아니잖아. 2까지 그리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중이고 여기 어디에 3,라는 꼭점 좌표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만 그릴 거예요? 2까지만 그릴 거니까 다 그릴 필요 없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 여기까지만 그렸다. 얘도 다 그릴 필요 없죠? 마이너스 3까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어딘가 있을 텐데 이 점과 이 점의 위치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얘는 마이너스 3, 얼마야? 이 직선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 나오고 이 포물선의 x 앞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그럼 얘가 좀 제일 낮고 얘가 제일 높죠. 그럼 이게 fx의 그래프인데 fx는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이잖아. 그럼 함수 값이 제일 높은 fx가 가장 높을 때는 4인 거예요. 가장 낮을 때는 마이너스 4인 거죠. fx는 이 사이를 움직이죠. 함수 값이. 그럼 t의 범위도 어디를 움직이냐면 이 사이를 움직이겠죠. 이 말 이해될까요? 자, 남은 건 이 함수에 지금 우리가 치환한 이 함수의 최대값부터 먼저 구합시다. 그럼 최대값은 어렵지 않은 게 t에 대한 포물선이고 이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며 축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1에 있죠. 근데 어디부터 그리자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그려요. 마이너스 4면 왼쪽으로 5칸, 4면 오른쪽 3칸이니까 아마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네요. 최대값은 여기서 최대값이 나와요. 뭐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를 이 함수식에 대입하면. 그럼 16 플러스 2, 4, 8 마이너스 1 얼마죠? 23? 네, 23이 최대값이에요. 자, 남은 건 이제 이거예요. 요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x가 k일 때 최대값 23을 갖습니다. 인데 그럼 우리 잘못 생각하면 마이너스 4일 때였잖아요. 그럼 저 k는 마이너스 4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한 값은 t가 마이너스 4일 때예요. t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건데 지금 우리는 t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x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t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fx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왼쪽으로 가보세요. 어떤 x를 집어넣으면 함수가 마이너스 4가 나왔었죠? 여기 있었네요. 그렇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잖아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야 마이너스 4라는 t값이 나오고 그 t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최대값이 나왔던 거죠. 그럼 그때 x값은 2였기 때문에 그때 k값이 2라는 거예요. 이게 2를 빼게 되면 21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 최대값. 근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죠. a와 b를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한식. 그걸 전개한 거니까 얘랑 얘랑 덧셈하면 되죠. 루트가 없는 식은.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17에다 11을 더하면 28 더하기 3x 더하기 4y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17 플러스 3x 11 플러스 4y. 그러니까 이 식의 이걸 그냥 전개한 거죠. 지금 써드린 건 전개한 식이에요. 저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 밑에 있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인데 이게 얼마예요? 8. 합치면 36. 이 식의 최대 최소죠. 근데 36은 값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결국은 이 식 전체 최대 최소는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하겠죠. 루트 안에 있는 얘. 얘가 크면 클수록 전체 식도 커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이거는
이것도 좀 전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xy라. 아니, 전개하지 말고 이거 바꾸자. 4y를 8-3x라고 봐봐. 여기만 바꿨을게요. 17 플러스 3x 곱하기 여기 4y 대신에 8-3x를 집어넣으면 19-3x 이렇게 되지? 지금 우리는 이 식의 최대를 구하는 겁니다. 전체 식의 최대를 구하려면 이 식의 최대. 근데 얘는 어디로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위로 블록.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9x가 돼. 9x 제곱이 돼서. 더군다나 얘는 어디서 만나죠? x축 마이너스 3분의 17과 3분의 19에서 만나죠. 그럼 이 어디서 최대가 나와요? 당연히. 가운데 여기서 최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이가 얼마예요? 3분의 2를 더한다면 2로 나누면 3분의 1? 그럼 3분의 1을 여기다가 x가 3분의 1일 때 얘가 최대가 되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8 곱하기 18 곱하기 18이네. 그렇죠? 17 더하기 1, 19 빼기 1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값은 18의 제곱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루트 이렇게 씌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36 더하기 18이 나오면서 2랑 곱해지면 다시 36. 최대 값은 72 이렇게 되겠습니다.